대부분의 트레이더가 추세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은 이 선을 실제 매매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캔들이 이평선을 뚫는 순간 따라 들어가는 돌파 매매, 추세가 정해지고 되돌림이 나올 때 진입하는 눌림목 매매, 이 두 가지가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인데 실전에서는 어떤가요? 이동평균선 돌파에 맞춰 진입했는데 얼마 안가 훅 빠지면서 가격은 내리 꽂아버리고, 돌파 매매에서 손절이 나서 눌림목을 기다리면 눌림목 자리는 오지도 않고 가격은 숨도 안 쉬고 날아가 버리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동평균선인데 이걸 완전히 다르게 사용해서 돈을 번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at's leading me to make a different decision. So I think that's like the biggest issue with a lot of beginner traders, and they'll always get on me. 매매에서 원칙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 사람은 미국 출신의 데이 트레이더 타일러입니다. 타일러도 처음에는 이동평균선을 원칙으로 잡고 돌파에 진입하고 눌림목에 진입하는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가짜 돌파에 연속으로 당하고 눌림은 기다려도 안 나오고 수익보다 손실이 쌓여가던 시기를 겪습니다. 그렇게 매매 기록을 복귀하다 수익이 났던 자리에 공통적인 규칙을 발견합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이기 전에 매번 막히던 구간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타일러는 이평선 돌파나 눌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 조건이 갖춰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이후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그동안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타일러는 자신의 매매를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하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지금은 골드 버튼을 받은 133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타일러가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매매법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영어로 무빙 에버리지, 줄여서 MA라고 합니다. 최근 일정 기간의 가격을 평균 내서 그 평균 값을 선으로 이어준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 이동평균선인 SMA는 기간 안의 가격을 똑같은 비중으로 평균을 냅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인 EMA는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둬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선이 비슷하게 움직여서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동평균선 돌파 기준으로 보면 EMA가 더 가까이 붙어 있어 캔들이 EMA를 먼저 돌파하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추세 전환을 더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타일러는 단타 위주로 매매하는 데이 트레이더라서 한두 캔들 넣는 게 바로바로 손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반응하는 EMA를 메인으로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일러가 사용하는 EMA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차트에 바로 넣어 볼게요.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누르시고 EMA 또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검색하시고 지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하면 차트 위에 선이 하나 딱 생기죠?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 길이가 9일로 되어 있는 걸 30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30은 캔들 30개 기준이에요. 1봉이면 30일이고 15분봉이면 15분봉짜리 캔들 30개인 거죠. 단타 매매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기선입니다. 이제 차트에 30 EMA가 깔렸죠? 이 선을 따라가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건 평균보다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로 봅니다. 반대로 아래에 있으면 평균보다 낮은 가격대로 하락 추세로 보는 거죠. 지금은 가격이 이평선 아래에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가격이 아래에서 위로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면 추세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때 진입하는 게 돌파 매매입니다. 근데 돌파 이후 쭉 올라가지 못하고 이평선으로 눌림이 나오죠.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진입하는 매매를 눌림목 매매 또는 리테스트 매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비교해보면 돌파로 진입한 사람보다 리테스트에서 진입한 사람이 평단이 더 좋죠. 돌파로 진입하면 빠르긴 한데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수익이 줄어드는 걸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리테스트까지 기다린 사람은 이 눌림 구간에서 진입하는 거니까 시작부터 유리하게 자리 잡는 거죠. 눌림 이후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쭉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과 가격 사이가 벌어진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가격 사이가 벌어진 걸 이격도라고 하는데, 이격도가 이 정도로 크면 과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더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이평선 쪽으로 눌림이 나왔습니다. 눌리는 상황에서 더 아래로 빠지진 않고
이평선 근처에서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다시 이평선을 리테스트하는 모습이에요. 리테스트에서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리테스트 자리에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추세가 나온 다음에 다시 이평선에 닿으면 모두가 눈여겨보는 자리거든요. 그 매수세가 한 번에 몰리니까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이 두 가지가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입니다. 그럼 이제 타일러의 매매법을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때 이동평균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장대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돌파로 진입하는 사람은 여기가 진입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바로 상승을 이어가지 않고 이동평균선 쪽으로 눌림이 나옵니다. 다음 캔들에서 이평선을 지지받는 양봉이 나왔어요. 리테스트 자리를 기다렸던 사람은 여기에서 진입을 하게 되죠.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바로 이동평균선을 깨는 하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돌파에 진입한 사람은 익절 타이밍을 놓친 거고 리테스트에 진입한 사람은 바로 손절입니다. 근데 가격이 다시 위로 올라가다가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또 눌림이 나옵니다. 이평선으로 매매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 많으시죠? 위로 가면 눌리고 아래로 빠지면 다시 올리고 이평선 근처에서 양쪽으로 다 털리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점을 살펴보세요. 같은 곳에서 막히고 있는 게 보이시죠? 타일러는 이렇게 동일한 고점이 나오면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다음 캔들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옵니다. 타일러는 바로 이 순간을 스나이퍼처럼 기다렸다가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때 손절은 이전 저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내 매매가 틀렸다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가격이 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일러는 이렇게 이평선 기준으로 동일한 고점이나 저점이 유지되는 구간에 수평선을 그어주고 그 수평선을 돌파하는 캔들에서 진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평선을 따라가기만 하는 매매가 아닌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타일러의 매매법입니다. 다른 구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평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평선을 깨는 하락이 나옵니다. 돌파로 진입하는 사람은 여기가 진입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하락이 크게 나오진 않고 이평선으로 가까워지더니 저항받는 음봉이 나옵니다. 리테스트 자리를 기다렸던 사람은 여기에서 진입을 하게 되죠. 근데 이평선을 돌파해버리는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다시 이평선을 깨버리는 음봉이 나옵니다. 아까와 같이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를 했으면 위아래로 다 털리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 저점을 보세요. 가격이 내려가다가 비슷한 자리에서 멈추고 있죠. 선을 그어보니 이번에는 수평선이 아니라 살짝 기울어진 모습이에요. 이처럼 기준이 되는 선은 꼭 수평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받쳐주던 지지선을 뚫는 하락 캔들이 나옵니다. 이때가 매도에 진입하는 타이밍입니다. 손절은 이전 고점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선 위로 올라가면 칼같이 손절을 해주는 겁니다. 이후 가격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타일러의 매매법은 이평선 기준으로 동일한 고점이나 저점을 확인하고 수평선이나 추세선을 그어주고 종가 돌파까지 확인하고 진입하는 매매법입니다. 일반적인 이평선 매매보다 확인 과정이 많아서 승률은 높지만 이걸 매번 수동으로 하다 보니 놓치는 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일러는 아예 이 조건이 갖춰지면 표시가 되는 지표를 만들었고 지표의 이름은 피봇 2평입니다. 차트에 바로 추가해서 살펴볼게요. 이동평균선은 추세 기준으로 색상이 변하지만 앞서 설정했던 32MA와 동일한 선이에요. 상승 추세는 보라색, 하락 추세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우선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 진입과 손절하는 방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나오니까 선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동일한 고점이나 저점에 자동으로 선을 그어주는 기능을 피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 이름이 피봇 2평이에요. 아까 수동으로 그어줬던 수평선이나 추세선을 지표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어진 피봇선을 종가로 돌파하니까 진입 표시와 함께 손절가까지 자동으로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표시된 이전 저점을 손절가로 설정하고 매수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크게 상승이 나와서 차트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신호가 나왔는데 우선 이전에 상승이 나온 구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진입 이후 이평선을 따라 가격이 쭉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신호가 안 떴는데 이때는 동일한 고점이나 저점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고점이나 저점이 없으니 피봇선이 안 그려지고 신호도 안 뜨는 겁니다. 다시 피봇선이 그어진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 조건이 갖춰졌으니 이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봇선을 종가로 돌파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표시된 저점을 손절로 잡고 매수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진입 이후 쭉 상승이 나오다가 이평선을 깨는 큰 하락이 나옵니다. 저점을 크게 낮추면서 추세가 꺾여버렸어요. 이동평균선 색상도 빨간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 구간은 저점을 크게 낮추는 하락까지 나왔는데 다시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가 이탈했다 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이평선 돌파 매매, 리테스트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 전부 털리는 자리입니다. 추가 횡보가 이어지다 동일한 저점이 나오면서 피봇선이 그려졌습니다. 기준점이 생겼으니 차트를 지켜보겠습니다. 피봇선 아래로 돌파하는 캔들이 나옵니다. 표시된 이전 고점을 손절로 설정하고 매도에 진입하겠습니다. 가격이 쭉 밀려 내려가다가 동일한 저점이 나오면서 피봇선이 그려집니다. 기준점이 생겼으니 여기에서도 차트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아래로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죠. 표시된 이전 고점을 손절로 설정하고 매도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표가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봤으니 익절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일러의 매매법은 추세를 끝까지 들고 가는 매매법이 아닙니다.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단타로 여러 번 진입과 익절을 반복하는 매매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익절하는 방식은 진입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가장 높은 고점이나 가장 낮은 저점의 수평선을 그어주고 이 선을 돌파할 때 익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매수 진입을 하셨다면 수평선을 종가로 돌파한 이 구간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쪽 구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까와 달리 선을 그을 고점이 안 보이죠? 이때는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HMA 이평선을 켜주시면 됩니다.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설정창으로 들어가 줍니다. 모습 탭에 들어가서 HMA를 체크해 줍니다. 하얀색 점선으로 보이는 HMA는 가격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동평균선이에요. 길이는 동일하게 3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HMA를 기준으로 익절하는 방법은 진입한 구간의 고점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가격이 이 수평선을 넘어선 뒤 이평선 안으로 들어올 때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익절은 이 구간이 되겠죠. 매도 구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옆에 가장 낮은 저점이 있으니 여기에 수평선을 그어주고 이 선을 돌파하는 곳에서 익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매도로 진입한 자리는 이전 저점이 없기 때문에 HMA를 기준으로 익절을 해야 합니다. 진입한 자리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익절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리플레이를 조금 더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어둔 수평선 아래에서 HMA를 돌파한 이 캔들에서 익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 2평은 30분 봉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15분 봉에서도 단타 매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봇 2평에는 피봇선과 진입 신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도 추가 가능한 32MA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하시면서 매매 연습을 해보시고 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리플레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피봇 2평도 빨간색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하다. 이 정도로만 우선 인지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피봇선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조건이 갖춰졌으니 차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손절가를 보시면 위쪽 꼬리 고점이 아닌 이평선과 가까운 아래쪽 고점으로 설정되었는데 지표가 이런 노이즈 꼬리 구간을 걸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시되는 손절가로 설정하고 매도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여기 구간은 형성된 저점이 있으니 이곳을 목표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가에 도달해서 여기에서 전부 익절해 주겠습니다. 이 구간 손익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익비는 1대 1.8 정도이고 진입 이후 2.7%나 하락이 나와서 좋은 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스케일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후 횡보가 이어지다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피봇이 그려졌습니다. 조건이 갖춰졌으니 차트를 집중해서 살펴볼 타이밍입니다. 피봇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표에 표시되는 손절가로 설정하고 매도에 진입해줍니다. 근데 여기 구간은 이전 저점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HMA를 기준으로 익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HMA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우선 진입한 캔들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여기서는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고 수평선 아래에서 HMA 선을 돌파한 캔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포지션을 종료해 줍니다. 지표를 사용해서 매매를 계속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진입을 기준에 맞춰서 하셨으면 익절도 기준에 맞게 미련을 갖지 않고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약익절하고 얼마 안 됐는데 피봇선이 생기고 이곳을 하락 돌파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 이후 또 매도 신호이지만 지금 구간을 보시면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면 신호를 무시할 이유가 없죠. 지표에 표시되는 손절가로 설정하고 매도에 진입해줍니다. 여기 구간도 이전 저점이 없죠. 이전 저점이 없으니 HMA를 기준으로 익절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한 저점에 수평선을 그어주고 준비해줍니다. 진입 이후 크게 하락이 나오고 HMA 선을 상승 돌파한 캔들에서 전부 익절해줍니다. 여기 구간도 손익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익비가 1대 2.3으로 지금까지 같이 진행한 매매에서 가장 좋은 손익비가 나왔죠. 손익비뿐만 아니라 하락도 3.1%나 나왔습니다. 아까 매도 신호를 짧게 익절하고 겁먹어서 다시 매도에 진입을 못했다면 이런 수익은 실현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표 기준에 맞게 매매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일한 고점에서 저항이 나오면서 피봇선이 그려졌습니다. 근데 돌파가 안 나오니까 지표에서 자동으로 이 구간을 걸러주면서 스킵을 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으로 매매할 때 가장 손절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 이런 박스권 구간이에요. 이평선을 기준으로 크게 움직임 없이 돌파와 이탈이 반복되는 구간이죠. 돌파로 매매해도 손절, 리테스트로 매매해도 손절이 나오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피하는 게 이동평균선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데 피봇 2평을 사용하면 이런 구간을 손쉽게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고점으로 그어진 피봇을 상승 돌파하며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표에 표시되는 손절가로 설정하고 매수에 진입해줍니다. 여기 구간은 횡보하면서 생긴 고점이 있으니 이곳을 기준으로 익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점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수평선을 돌파한 캔들에서 전부 익절해줍니다. 이 구간 손익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익비를 확인해 보니 1대 1.3으로 큰 상승은 아니지만 명확한 손절, 익절에 맞게 매매를 진행했으니 충분합니다. 이제 진입한 전체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번 매매를 진행했고 매수 1번, 매도 3번으로 전부 익절로 마무리됐습니다. 익절한 구간을 보시면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확인되시죠? 지표를 사용하면 매매법은 간단합니다. 피봇선이 그려지면 진입 준비, 돌파하면 손절가 설정 후 진입, 이전 고점이나 저점에서 익절, 없으면 HMA 기준으로 익절입니다. 이 방식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피봇 2평은 추세 방향으로 돌파로 진입하는 매매인 만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중간중간 차트를 계속 보면 돌파인가 이탈인가 초조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피봇 2평에는 알람 설정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때만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지 보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이 완전 필수예요. 알람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축키 Alt A를 눌러주시고 조건에 피봇 2평을 선택해주시고 돌파를 클릭해서 어떤 함수 호출로 변경하시고 생성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오늘은 피봇 2평 지표로 매매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 지표가 아니에요. 타일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월 $1,500, 원화로 200만원 정도 결제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지표입니다.
비싼 가격이지만 이 지표를 사용하시면 초보자분들도 타일러의 2평 매매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결제해서 이 지표를 받아봤고 코드를 수정해서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이 지표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확인을 위해 댓글창에 3 피봇 2평을 입력해 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접속하셔서 동일하게 남겨주시면 오늘 설명해드린 피봇 2평과 2평 정복 전자책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강의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